저는 이번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4개의 왕국들을 여행하고 왔어요. 그 들어온 지 이제 좀 일주일 돼 가는데요. 이번 여행 이전에 제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음, 그 두바이 또 아부다비 뭐 이런 7개 토호국들의 연합 국가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UAE 거기는 갔었던 적이 있고 또 오만도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UAE 바로 아래.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예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행 금지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어차피 갈 수 없는 데고.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제가 안 가본 국가들이 있어서 그걸 다 둘러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 그 항공을 타고 이제 카타르부터 시작했어요. 도하에서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이제 그 첫날 됐는데 잠자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게 라마단 기간인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공교롭게 어떻게 라마단 응? 그 라마단 달에 그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마단이 한 달 이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참 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그 문화를 더욱더 체험하게 됐네요. 정말 밥 안 먹더라고요. 해 떠 있는 동안에는 물도 안 마셔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음식점들 다 문 닫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카타르에서 이제 바로 그 위에 그 섬나라가 있는데 그 바레인이에요. 거길 갈라 그랬는데 그배 타고 갈라 그랬는데 이게 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찾아봤는데도. 그래서 어차피 카타르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귀국할 계획으로 이제 바레인은 나중에 가겠다, 맨 나중에 가겠다 해가지고 쿠웨이트를 갔죠. 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요르단으로 갔는데 바로 그 제가 도착하고 나서 곧바로 전쟁이 터졌어요. 예? 그 요르단은 그 전쟁국 그 가운데 국가거든요. 뭐 이스라엘 쪽이랑 가깝지만 그래서 그 요르단의 그 수도 암만에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공수폭격 올리고요. 그리고 욕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뻥뻥 소리가 들려요. 어? 하늘에 이렇게 확 그냥 그 욕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좀 불안했죠. 그래도 뭐 제가 그 같이 묵었던 숙소에 있는 그 두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뭐 귀국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오래 못 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태평하게 했어요. 그냥 너무 어, 태평하게 지냈죠. 너무 태평하게 지내가지고 좀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서 이렇게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내려가니까 이제 공습경보도 안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뭐저 미사일 날아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편도 비행기를 끊어왔기 때문에 이제 귀국행 그 편도 비행기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끊었죠. 그 카타르 응?
도하를 경유하는 그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제다에서. 근데 그 두 번이나 결항이 되는 거예요. 음? 그 결제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위험하니까, 공항이 위험하니까, 굉장히 그 이란이랑 가깝게 있거든요. 걸프 국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결항이 돼가지고, 야, 이거 귀국하는 편이 참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랬는데, 뭐 찾아보니까 이게 마침 그 제다에서 그 인도의 뭄바이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그 뭄바이를 가게 됐죠. 그래서 뭄바이 간 김에 그 뭐 경유지가 아니라 거기서 한 3박 4일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 타니까 31박 32일 제가 그 계획했던 그, 그 여행 기간을 꽉 채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제가 쓴 이유는 뭐 한번 그 여행 갔을 때 제가 이 옷은 늘 입고 다녔거든요. 이거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샀는데 이거는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위에 아래를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냥 아랫도리에 통으로 된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는 저거 흰 스카프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제가 이거 예전에 갔을 때 두바이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두바이에서. 요거 요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음? 이게 저기 그 베두인들,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 그, 살던 그 베두인족들, 그 유목민이죠. 유목민이거나 뭐 그 또 해안가에서는 그 진주잡이, 진주잡이라고 하나요? 진주족의, 그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던, 그 요게 뭐 이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사막에서 이제 낙타를 타고 다니는데, 낙타를 밤에 요거를 여기 이거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낙타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이제 낙타가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발굽 자물쇠예요. 이게 낙타 발굽 자물쇠.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 아랍 남자들이 딱 입고 다니면 참 멋있어요. 쓰고 다니면, 그 허연 터번에다가, 허연 옷에다가.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요 반지를 끼고 갔었는데, 이 반지 제가 좋아하는 반지예요. 이거 좀 늑대처럼 생겼잖아요. 늑대. 이거 저기 몽골에서 산 반지예요. 이 몽골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우리나라 돈을 받아요. 그 어디 갔더니 그 1,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돈 1,000원에 팔아요. 근데 반지가 멋있어요. 1,000원짜리 반지 치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좋아하는 늑대, 그 미국에 살았던 로보, 그 어니스트 시튼이 쓴 그 동물기, 뭐 시튼 동물기라고 하죠. 애니머스 I have known인가 그 원제는 그런데 내가 아는 야생 동물들 뭐 해가지고 거기 그 멋있는 늑대가 나와요. 그 늑대 이름이 로보인데요. 로보. 그 로보. 그래서 이제 로보라는 그 가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땐 요걸 끼고 왔는데 그 가서는 이제 여기 현지에서 산 반지들을 끼고 다녔어요. 현지에서 산 반지들. 좀 특이하게 생긴 반지들 이런 거 끼고 다녔죠. 이렇게 여행해서 갔다가 오니까 이게 참 그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그 일상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함이라고 하나요? 참 일상이 참 소중하구나. 참
그 여행 갔다 오면 그 일상의 그 소중함이 정말로 실감되고 참 체감이 되죠. 이제 소락소함인데요. 소락소함. 제 놀이터이자 제 뭐 연구실이고 그렇죠. 아유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응? 여기 있어 제가 뭐 글 쓸 때는 여기 앉아서 글 쓰고 제가 이거 여기서 무슨 뭐 좀 뭐 그 강의도 하고 그러려 그랬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이 5과목을 가지고 여기 의자들도 다 이렇게 있는데 의자들도 다 이렇게 있고 미니 강의를 좀 하려 그랬는데 뭐 언젠가 또 하게 되겠죠. 이렇게 또 거실에 앉으면 참 편해요. 저는 그 여행을 다니면 그 주로 저 항공 그 비행기를 타면 그 잡지가 있잖아요. 카타르 항공 그럼 타면 그 카타르 항공에서 나오는 그 손님들 읽으라고 주는 잡지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항공에는 그 모닝캄이라는 잡지가 있죠. 그 참 그 내용이 좋죠. 그 모닝캄. 그래서 이 카타르 항공을 타면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못 챙겼어요. 그래서 그 도하의 숙소에 있는데 그 도하의 숙소에 이런 잡지가 있더라고요. 잡지가. 그래서 요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표라든지 뭐 입장권이라든지 응? 뭐 그런 것들 갖다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그 아랍어를 쓰잖아요. 아랍어는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잡지도 우리는 여기가 뒷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는 이쪽이 앞면이에요. 여기가 뒷면이고. 그래서 붙일 때 여기서부터 붙여야 되는데 여기가 잡지의 그 표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붙였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어떤 뭐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여행비 정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못 하기 때문에 뭐 지도 같은 거 이거 카타르 지도네요. 뭐 이렇게 다 붙이고 다녔어요. 쿠웨이트 이거는 뭐 요르단 페트라 갔을 때 페트라의 입장권이 이거 보세요. 이 1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입장권이. 아마 전 세계 그 유적지 입장권 중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뭐 타지마할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인도의 타지마할, 뭐 그 이집트의 뭐 저기 피라미드보다 비싸요. 1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요르단 페트라를 그 사서 가면은 그게 이제 그 비자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입장권이 되는데 저는 그걸 요르단 페트라를 못 사가지고 그냥 사니까 이게 한 장에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요걸 샀어요. 이 코란을 샀어요. 이 코란도 여기가 앞이에요. 난 여기가 앞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책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앞인 거예요. 이쪽이 앞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타르에서 그 이슬람의 실상이라는 이 책을 그 모스크 가니까 이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이슬람 사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모스크라 하는데 그들은 마스지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타르 도하에 있는 그 마스지드에서 이걸 받았는데 하나 얻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좀 더 그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코란을 하나 사서 사야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메디나에 가면 그 무슬림들의 전 세계 무슬림들의 제2의 성지가 있거든요. 제1의 성지는 메카고, 근데 거기에 그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더라고요. 근데 그 무슬림들한테만 팔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뭐 무슬림은 아닌데 좀 더 어떤 그 이슬람교를 좀 알고 싶다 했더니 그 팔더라고요. 근데 요걸 제가 살 때 마침 그 어느 모녀가 거기 이제 온 거예요. 모녀가 엄마랑 딸이. 그래서 이제 그 모녀가 이걸 살 때 주의하는 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책을 절대 뭐 이런 책 같은 걸로 이렇게 엎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딱 어디서나 눈에 띄게 그리고 낮은 데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높은 데 집안에서 둘 때도 높은 데 놔야 된다. 이 위에 어떤 거 다른 거 없지 마라. 이걸 들고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 뭐 읽지도 못하지만 이거 여기다가 무슨 뭐 줄을 근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책 읽을 때 책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거든요. 뭐 굉장히 줄 긋고 좀 뭐 제가 그때 생각 막 적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제가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에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성경책에는 이렇게 그 구절에 이렇게 줄을 긋고 뭐 이렇게 뭐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성경책 안에다가. 근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성한 책이다. 그래서 이걸 샀어요. 요게 그 45 사우디 리알인데요. 그 1, 2리알이 되게 한 400원 좀 안 되는데 뭐 그런 게 한 18,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는 거를 보고 그, 엄마가 갑자기 이 책을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 이 책을 사서 주는 거예요. 이 책.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해설서예요, 해설서. 우리나라 말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서죠, 번역서. 그럼 우리는 이걸 꾸란으로도 볼 거 아니에요? 한국어 꾸란이다. 그런데 이들한테는 이건 그냥 해설서지 꾸란은 무조건 아랍어로 돼야지만 꾸란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해설서예요. 우리는 한국어로 된 거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거는 성경으로 안 치는 거죠. 그냥 해설서다. 한국어로 이렇게 해설된 꾸란 해설서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값이 여기 그 있으면 80.5 리알이니까 80 곱하기 400 하면 한 3만 원, 3만 2천 원 되는데 뭐 싼 책은 아니죠. 근데 그 엄마가 그 딸의 엄마가 이걸 사주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응?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제다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다에서. 그래서 나 이제 제다 갈 건데, 응? 그래서 한번 그랬더니 이제 제다에 가면 어디 뭐 맛있는 집도 있고 또 자기네가 거기서 식당을 하니까 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이름이 나바티였어요. 나바티. 아무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 북서부 쪽에 살던 그 나바티아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페트라를
세웠거든요. 뭐 세운 게 아니라 그거 깎았죠. 돌을 깎았죠. 어? 그래서 이제 거기 신전도 만들고 거기 이제 그 교육 도시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 나바띠아인들과 관련된 말일 것 같아요. 나바띠 식당 이름이 나바띠다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비건 식당이었어요. 비건 식당. 그러니까 고기와 우유를 일체 쓰지 않는 동물성 식재료를 일체 쓰지 않는 식물성으로만 만든 뭐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무슨 어떤 샐러드든 뭐 어떤 그래서 거기 식당에 갔죠. 그래서 참 그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아유, 가서 보니까 그 식당이 1층에 있는데 나바티 식당이 1층인데 아주 그 품격 있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한 10층짜리 건물인데 그 굉장히 고급 아파트 같았거든요. 그 고급 그 제다에 있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물어보니까 그 건물주더라고요. 응? 그 제다에서 그 아주 큰 건물주예요. 그 부자 모녀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거 다 읽지 못하지만 뭐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그 그 이번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기 시작했죠. 뭐 그렇다고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쫙 하니까 이게 다 거의 끝까지 갔어요 이게. 거의 끝까지 갔어요 이게. 예? 거의 끝까지 갔죠 이게.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뭐 두꺼운 책인데 다 끝까지 다 붙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5개국을 여행했으니까 예? 심카드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카드가. 심카드가 5개. 이게 참 이게 편리하기도 하면서 이걸 일일이 예? 그 빼내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여행 때는 그 이심을 한번 써볼까 해요. 이심. 그 뭐 이런 거 칩 끼고 뭐 이런 거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참 제가 참 그 이번 여행에서 참 이 아물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그 뭄바이를 갔는데 뭄바이에서 3박 했는데 이 아물 그 버스 광고에도 아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버스에 그 아물. 응? 그 이게 그 인도에서 가장 큰 그 우유 회사예요. 응? 유제품 회사예요. 유제품 회사. 아물. 응? 아우 근데 이게 제가 그 이번에 인도 여행이 2번째인데 그때 이렇게 비닐봉지에 든 우유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그 그때 밤에 이렇게 그 우유를 컵에다 두고 잤는데 아침에 그 위에 이렇게 그 유지방이 쫙 뜨더라고요. 어? 야, 그래서 이거 참 그 지방질이 많은 우유구나. 이거 진짜 우유구나. 그리고 아주 맛이 고소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간 김에 이거 먹고 싶어 가지고 샀죠. 사서 먹었어요. 역시 맛있더라고요. 이거 인도는 정말 그 유제품 최고예요. 이거 세계 최대의 그 우유 생산국이 인도더라고요. 정말로 최대 산유국이에요. 여기서 유자는 오일 유자가 아니라 밀크 유자죠. 이거 참 맛있어요. 이게. 요거 파란 거. 요거 지방 함량이 3.5%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거. 그게 이제 뭐 지방 함량이 뭐 한 3% 되죠. 저지방 우유는 뭐 1% 미만으로 내려가고. 근데 저지방 우유는 저는 우유 맛이 안 나서 싫더라고요. 전 저지방 우유 안 마셔요. 근데 이 3%. 근데 요게 이제 인도에서는 요게 저지방 우유예요. 요게 3%짜리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정상으로 이 빨간 딱지가 이게 6%예요. 6%. 응? 6% 지방 함량.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센 게
6.5%짜리가 있죠, 이거. 이거는 이제 그 물소우유예요, 물소우유. 수우유라 그러죠, 수우유. 물수자 써가지고. 버팔로 물소우유 6.5%. 어우, 이건 정말로 지방 함량이 많아서 맛이 좋아요, 고소해요. 그 참 인도는 그 우유 소비 생산량도 세계 최대고 우유 소비량도 세계 최대일 거예요. 이들이 그 짜이를 먹잖아요. 짜이 하고 팔고 다니는데 기차간에서.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먹는 우유예요. 이거는 쿠팡에서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도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시러 다시 한번 인도 가고 싶어요. 아무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참 그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 저는 그 요 수첩을 가져갔거든요. 요 수첩을 가져갔어요. 요 수첩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 왕국들이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죠. 원래 이렇게 뭐 다른 게 있는데 다 뜯어내고 제목만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 유튜브 그 제가 이제 소락경이라는 채널로 소락소트라죠 영어로는 그 소락경 거기 이제 글자 따라 생각 따라 거기 185번부터 215번까지 이렇게 매일 올렸죠 매일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요. 글자 따라 생각 따라 해가지고 아라비아 왕국들 1, 또 아라비아 왕국들 2. 그래서 요 글자를 썼기 때문에 글자 따라 생각 따라예요. 그 가서 이제 이게 안식일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안식일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한자로 한번 번역해봤어요. 목욕 제기할 때 제기의 월이다. 마음과 행동을 가지런히 삼가는 달이다. 라마단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라마단을.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글자를 썼죠. 두 번째 날 인간차. 그리고 궁금하시면 이게 제가 그 글자 따라 생각 따라 그 거기 185번부터 그 215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차례대로 있어요. 3번 인균액, 인균액. 그러니까 4번 초부왕, 5번 국가성, 뭐 인간성처럼 국가성도 있다 이거죠. 6번 쾌투박. 제가 거기서 쿠웨이트박이 됐다는 거예요. 쿠웨이트 갔다는 거예요. 쿠웨이트. 쾌투박. 한번 한자로 쿠웨이트를 쾌투라고 뭐 하면서 저도 박씨니까 쾌투박. 7번 아랍인. 이게 라자인데 라자 밑에 이렇게 비읍자를 써가지고 납자라는 한자를 만들어 본 거죠. 아랍인. 중동 사람과 다른 아랍인이다. 8번 대식국. 그 이슬람 율법 그 큰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국가라는 걸 느꼈죠. 대식국. 먹을식자가 아니라 법식자를 써가지고. 식남용. 아 근데 그 쿠웨이트 거기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라마단이 끝나가지고 그날의 어떤 그 날이 끝나가지고 해가 지니까 일제히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버리더라고요.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버려요. 그거 보고 참 이게 이 부자 나라라서 음식을 많이 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음식 버리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버려요. 그냥 그 빵 있잖아요. 그것도 그 넓적한 빵 뭐 무지하게 버리고 식남용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요단강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강자는 이거 저 땅강자예요. 경계가 있는 땅강자예요. 요단강. 요단강이 무지하게 좁은 강이에요. 폭이 10m도 안 돼요. 제가 갔던 곳에 요단강은
최저처 이거 사해 가서 사해 가니까 정말로 뜨더라고요. 몸이 떠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떠요. 그런 수영이 잘 될 것 같잖아요. 헤엄이 잘 쳐질 것 같잖아요. 뜨니까 수영이 안 돼요. 그냥 헛발질, 헛발질, 헛발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해에서는 수영이 그냥 일반 우리가 뭐 민물에서 하는 수영, 바닷물에서 하는 수영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그냥 떠가지고 살살 물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더라고. 사해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더라. 그걸 체험했네요. 최저처. 이게 이제 그 요르단 갔을 때네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요르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쪽에 가깝지만 하여튼 정간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란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요르단. 그래서 간자를 이렇게 써봤고 전간지 전쟁국 사이의 땅이다. 승파사 13번 14번 오교우 마이브라더 오교우 15번 페트라는 암각전이더라. 암각전이더라. 바위를 깎아 만든 전당이더라. 16번 욕월신 욕망은 신앙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욕월신 17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참 좀 불안함도 있고 그런 중에서도 저는 느긋하게 행동했어요. 느긋하게. 18 지존자 19 석장군 러시아에 동장군이 있다면 아라비아 반도에는 석장군이 있다. 아니 사장군이 있다. 사장군. 이게 돌속자가 커가지고 사장군 모래사자 써가지고요. 모래사자가 여기 물숫자가 된 사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돌속자가 있는 그 모래사자를 썼어요. 20번에 복배원. 제가 이제 그 모스크를 이렇게 복배원이라고 써봤죠. 복배원. 21번 진경송. 제가 이 코라는 이거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는 책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서 손으로 입으로 읽는 책이에요. 이거는 입으로 읽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진경송 22번 최고대 그 동네가 그 중동 그 동네가 참 가장 그 오래된 고대 문명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뭐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 수메르 문명 뭐 이런 거를 시작해가지고 최고대. 권력은 문명을 낳고 문명은 전쟁을 낳는다. 그 전쟁 중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죠. 권문전. 이거는 이제 숭엄소. 그 모스크가 참 굉장히 그 숭엄소더라. 숭고하며 장엄한 곳이다. 제가 이제 있는 숙소 그 제다에서의 숙소가 그 메카랑 가까웠거든요. 거기서 뭐 몇십 킬로만 가면 메카인데 그 숙소에서 그 계속 그 메카 거기 그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메카를 이렇게 틀어주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메디나에 있는 그 알 나바위 그 모스크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숭엄소죠. 25번 사목족이다. 베두인족이 사목족이더라. 사목족. 26번 능정군. 27번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원순방이다고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때 동영상에서 그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권력자가 무하마드 빈 살만이잖아요. 살만의 아들 무하마드죠. 지금 현재 국왕은 이제 살만 국왕이고, 그래서 지금 뭐 왕세자인데, 근데 거의 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통치하고 있죠. 왕세자이면서 총리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무하마드 빈 살만, 뭐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아니에요. 모든 게 가능한 남자. 참 그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정말로 이 권력 천재예요. 무하마드 빈 살만 권력 천재예요. 그 리야드에, 예? 거기 그 호화 호텔에 그 자기네 삼촌들, 사촌 형제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국왕이 좀 보고 싶다 오라. 그러니까 안 가겠어. 근데 다 그냥 그 호텔에 감금해가지고 협박을 하죠. 살려는 드릴게. 돈 내놔라. 부정축제한 돈들 다 내놔라 해가지고 다 돈 다 뺏고 살려는 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참 이 권력 천재들이 참 그러면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사법, 경찰, 언론, 어? 뭐 모든 기관들을 다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 에브리싱인데, 근데 이제 그 지금 네옴시티를 짓고 있잖아요. 네옴이 이제 그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에요. 뉴 퓨처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 합성어인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네옴시티 중에서 더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70km짜리 그 직선으로 이어지는 그 거울 도시를 만들겠다. 그 안에 100층 이상짜리 건물들이 쭉 나열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라인의 현장을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어지고 있는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저 요르단에서 그 메디나까지 갈 때. 이 계속 사막이에요. 돌사막들. 정말 그 돌사막, 그 돌들 진짜 엄청나죠. 그 돌산들. 그거 하나만 우리나라에 갖고 와도 그 아주 그냥 관광지 될 거예요. 그거 하나만 떼와가지고 딱 걷다 갖다 놓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쫙 이어지는 그 메마른 그 사막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 사업이 그거 네옴시티 이거 말고 또 있죠. 무슨 해양 도시 만들고 또 그 돌산 위에 그 저기 스키장 만들고, 그 동계올림픽도 거기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네옴시티에서 가장 핵심되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그거거든요. 더 라인 170km 직선 도시를 만들겠다.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참 야심차게 무리하지 말라. 너무 야욕을 부린 거 아닌가. 너무 야심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죠. 그 순리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원순방, 이게 우리가 나라 국자 쓰기 전에 요렇게 썼거든요. 나라를 방자라고 썼거든요. 그 한 나라를 세운 유방할 때 그 방자인데, 그 건방지다 할 때도 요방자 쓸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나라를 세워? 건방 세울 건 나라방. 응?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참 지금 이 MBS 무하마드 빈 살만 미스터 에브리싱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 왕국의 이제 초대 국왕이죠. 압둘 아지드 알 사우드 압둘 아지드 알 사우드. 사우디 가문의 사우드 왕가의 그러니까 압둘 아지드 국왕, 초대 국왕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손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 응? 아가, 좀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응?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렇게 술 취하시면 저한테 잘해라 임마 맨날 이래줬거든요. 잘해라 임마. 참 그 술 취하셨지만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당부죠. 잘해라 임마. 예? 그런 마음으로 그 손자한테도 손자니까 아가라 그러는 거겠죠. 아가 잘해라. 응?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원순방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이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상반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가가지고 뭄바이를 가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의 나라에서 무슬림의 나라에서 정말로 그 힌두교의 나라로 왔죠. 근데 제가 묵었던 숙소가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뭄바이가 그 아라비아 반도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묵던 숙소 근처에는 그 무슬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는 요 동영상 바로 전에 거기 숙소 근처에서 그 동네 그 애들이랑 뭐, 응?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찍었죠. 애들이 저를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막 아주 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었죠. 상반 이 완전히 정반대 되더라.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도 공대를 갔었는데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뭐 MIT를 따라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것 같아요. 인도의 그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가 이렇게 지었는데 난 이게 인도 공대를 지은 게 네루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천재들이 다니는 학교죠 여기가. 그래서 한번 IIT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뭄바이에도 있더라고요. IIT 봄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봄베이는 이제 영국식 이름인데 그걸 이제 뭄바이로 바꿨죠. 근데 IIT는 그 영국식 이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IIT 봄베이. 최정상의 천재들 학교. 그 제가 아까 그 우유 얘기했죠. 아물, AMUL 아물. 인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이 밀크유자잖아요. 좋나요 진짜. 맛도 좋고 예? 싸고 우유값이 엄청 싸요. 우리의 뭐 한 5분의 1이나 한 8분의 1 정도 싼 것 같더라고요. 맛은 좋고 그 제가 이제 거기서 인도에서 제가 체험한 건 참 경이로운 인도인이다. 경이롭다. 인도의 그 국가 슬로건이 인크레더블 인디아인데 제가 볼 때는 인크레더블 인디안이에요. 정말로 놀랄 만한 인도인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할 때 보통 요렇게만 써가지고 인도할 때 한자로 음치한 거죠. 이제 도장인자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따가 사람인자를 써가지고 제가 만든 한자예요. 인도 사람이다. 인도 사람. 인크레더블 인디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여기력이라는 건데 여기력. 이건 나그네 여자예요. 뭐 여관할 때 여자죠. 여인숙할 때 여자죠. 나그네가 보통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가 돼서 가는 게 여행이죠. 그것도 기행은 뭐냐? 그 우리가 그 EBS에서 그 여행 프로그램 이름이 그 세계 테마 기행이잖아요. 그 기행이 그 기자가 그 무슨 뭐 또라이 기자가 아니에요. 그게 뭐 그 기행을 일삼다 그게 아니고 이 기자는 그 별이 기자라고 해요.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물에서 이렇게 그물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잖아요. 응?
그물을 다루려면은 그러니까 그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그물의 그 가장자리 그 줄기 그거를 이제 그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나그네가 돼요. 이 별이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그 별이의 문이라고 보는 거죠. 문이 아주 중요한 문이다. 중요한 문이다. 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 나그네가 돼서 다니는 게 아니다. 나그네가 돼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관광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뭐 사이트싱, 사이트 보이는 거를 seeing 보기 위해서 그런 관광이 아니죠. 관광이 아니에요. 제가 그 여행을 하는 거는 뭐 맛집 찾아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유적지 가고 박물관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가죠. 그런데 가지만 그래서 제가 페트라도 가고 그랬잖아요. 뭐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쪽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그거 이제 체험하러 가는 거죠. 그 트래블이죠. 트래블. 그래서 그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있던 대로 돌아오니까 그 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어떤 튜어는 아니다. 튜어는 아니다. 트래블이다. 그리고 이제 기행은 그렇게 다니면서 뭔가 남기는 거예요. 어떤 별이의 무늬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글자도 쓰고 글자 따라 생각 따라 185부터 215까지 올렸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의 제 삶에서는 이게 하나의 별이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제 삶에서의 어떤 제 인생 아카이브 중요한 별이죠. 이게 그렇게 그런 거를 무늬를 남기는 힘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소락소함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겠네요. 소락소함. 네. 문패도 붙였죠. 제가 이제 그 아라비아 왕국들만 다니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전쟁이 나가지고 제가 인도를 거쳐서 오게 됐잖아요. 문바이가 그게 엄청난 도시예요. 예? 이번에 처음 가봤죠. 전에 갔을 때는 뭐 뉴델리, 델리를 중심으로 다녔거든요. 그 바라나시, 뭐 자이살메르 사막 뭐 이런 데 다녔는데 이번에 문바이를 가서 느낀 그 심정이 마침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아라비아 4개 왕국들을 다녔잖아요. 사실 바레인까지 껴야지 이게 완성된 여행인데 아라비아 왕국들 바레인은 못 갔어요. 또 나중에 갈라 그래요. 나중에 그 전쟁이 이제 이제 종전되면 바레인은 뭐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거기 뭐 한 27일 정도 있다가 문바이를 가서 이렇게 어떤 두 문화를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두 문화를. 가장 큰 차이는 뭐 일단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랑 힌두교는 정반대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반이라는 데서 한 3가지 정도 이게 다르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다신교고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이슬람교는 일신교고요. 뭐 그거부터 다르고 뭐 근데 일단 종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죠. 이슬람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딱 직선적인 세계관. 쫙 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 어떤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죠. 메시아, 구세주. 기독교에서는 크리스트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면은 아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응?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적 시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죠. 근데 힌두교인들은 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순환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인도 국기에 보면 그 가운데 바퀴가 있잖아요. 그 바퀴가 그 순회하는 바퀴예요. 바퀴가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윤회적인 시간관일 수도 있어요. 윤회적인 세계관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르죠. 이슬람교는 직선적 시간관, 이슬람교는 이 윤회 돌아가는 세계관이죠. 뭐 이런 것도 다르고 예배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슬람교에서는 정말 거긴 엄중한 곳이거든요. 거긴 장엄소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숭엄소라고 그랬죠. 숭엄소. 숭고하고 장엄한 곳이다. 그 모스크라는 데는 이슬람교 사원은 크든 작든 모스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숭엄소인데 제가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제가 그 뭄바이에서 그 힌두 사원을 갔었거든요. 응? 그날이 또 공교롭게 그 힌두교인들한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면서 또 그 이슬람교들한테는 무슬림들한테는 그 라마단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걸 다 체험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힌두교 사원을 가니까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소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 모스크 가면은 단순하거든요. 그들이 뭐 하는지 아주 단순해요. 그냥 가서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응? 복배원이죠. 엎드릴 복자 써가지고. 응? 엎드리면서 이게 배 숭배하는 곳이 이제 숭배소 모스크인데 힌두교 사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뭐 그날이 무슨 그 힌두교인들의 어떤 새해 첫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고 하여튼 사람 많은 건 뭐 똑같지만 여기서는 시끌벅적해요. 무슨 뭐 음악 소리가 울리고 또 어떤 음악이 끝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 합창을 해요. 오야, 오야. 제가 잘 기억하나 모르겠다. 오야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러더니 거기 그 힌두교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브라만일 거예요. 브라만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니까 뭐 사람들이 뭐 바치기도 하고 꽃도 바치고 뭐 돈도 바치고 뭐 먹을 것도 바치고 그런 것들이 여기다 뭐 빨간 점을 하나 찍어주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무슬림이든 아니든 그냥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막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저도 그냥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아유. 근데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힌두 사원을 가니까 그 이방인은 그 의사가 그 의식이 제사 의식이 힌두교의 제사 의식이 누구를 위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이슬람교는 단순하잖아요. 힌두교는 이게 일단 신들이 많고 예? 뭐 몇만이나 된다 그러는데 뭐 3대 주신이 있다고 하지만 브라만, 비슈누, 시바 3대 주신이 있다고 하지만 뭐 그 지역마다 그 믿는 신들이 따로 또 많아요. 어디는 또 쥐를 숭배해요. 쥐들이 보글보글하죠. 그 동네 가면 어디 가면 또 원숭이가 보글보글하고 참 이 힌두교 사회는 이게 복잡해요. 다신교니까 제사 지내는 의식도 굉장히 이 경건하다기보다 뭔가 혼돈스럽고 뭐 그래요.
하여튼 차이가 커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 이들의 그 살아나가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 가장 빨리 그 멸종할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응?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인데, 그 제가 갔다 온 아라비아 왕국들, 거기 그 네이티브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응? 근데 잘 안 보여요. 카타르에서는 정말로 보기 힘들어요. 그들이 사는 데는 따로 있어요. 부촌에. 제가 그쪽도 가봤는데, 그 부자들 동네 가면 좀 조용하잖아요, 동네가. 근데 보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인도계 사람들 있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다 인도계예요. 10분의 1이 카타르 인구의 10분의 1이 네이티브들인데 그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살죠. 응? 뭐 교육, 의료, 어디 뭐 유학 가는 거까지도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보호를 하니까 이게 이 생존력이 있으려나, 생존력 차원에서 보는 거야. 생존력, 살아남는 능력, 응? 자생력, 생활력. 그리고 이들은 지들끼리만 놀아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여기 거기 들어오는 그 인구의 그 유엔에 보고하는 인구에는 그 거기 이주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숫자거든요. 카타르 인구가 뭐 몇백 뭐 200만이다 뭐 150만이다 이런 게 이주 노동자들까지 합한 거예요. 그 10분의 9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은 그 자국민들은 그냥 뭐 관공서에서나 일하죠. 관공서에서 아주 점잖게 편안한 직장에서 다니죠. 그리고 모든 잡일은 다 그 인도계가 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다른 민족들이 오면 피를 섞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짝짓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짝짓기 전혀 안 일어나죠. 왜? 이들 네이티브들은 인도계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 자기네들은 아주 그 고귀한 사람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예요. 그리고 아주 임금이 싸죠. 자기들은 그 뭐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많죠. 무상으로. 뭐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 거기는 그래도 요르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보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네이티브들이 한 반반 정도인데 네이티브들이 그 적죠. 그 차이가 나요. 반반이지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도 이 네이티브들보다는 인도계 이주 노동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이주 노동자들과 그 네이티브들 간에 이 짝짓기가 안 일어나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이주 노동자들은 거의 다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가족들이 왔냐 그러면 가족들은 다 저 파키스탄에 살고 있다, 뭐 인도에 살고 있다. 월급 보내주고 그러고 산다는 거야. 저임금이지만 월급 보내주고 그러고 산다. 이 생존력, 생활력, 자생력이 엄청나요. 그 인도계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사는 거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 카타르에서 그 들어가 봤거든요. 그 좁은 방에서 뭐 5-6명이 한 방에서 같이 살아요. 그 남자들이. 그 여름에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요. 거기 에어컨이 나올려나. 그래도 살아나가요.
이 생존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보통 혼혈은 일어나지 않는다. 짝짓기가 안 일어난다. 응? 네이티브들과 이 이주 노동자들 간에. 그리고 원주민들은 결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 사촌 간에. 우리는 그 법적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우리는 8촌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MBS도 무하마드 빈 살만도 그 아내가 그 사촌이에요. 자기 삼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촌수가 가까운 끼리 이렇게 이게 그 결혼을 하면은 짝짓기가 되면 그 유전자가 약해지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생물학적인 그 유전자의 그 이것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그 이런 것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인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 혼혈이에요. 제가 그것도 그 말씀드렸는데 1차 혼혈, 다른 민족들 간의 짝짓기, 2차 혼혈, 3차 혼혈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가 강해요. 머리도 좋아요, 인도인들은. 그 IIT 그 나온 친구들만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졸업생만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요. 그 구구단 우린 구구단 하잖아요. 거기 19단을 해요. 수학적 머리가 좋죠. 영을 발견한 민족이고 제로라는 거를 발견한 데가 인도거든요. 그, 그래서 그 뭐 노동을 잘하고 어디서나 견디고 더운 데든 추운 데선 다 견딘단 말이죠. 그 아랍 원주민들 그거 견딜까요? 이거 쓰는 사람들 옛날에는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했죠. 정말로 베두인으로 살 때는. 근데 지금 이게 이 자원의 저주라고 하나요? 그 가장 그 실감나는 그 자원의 저주국이 그 나우루라는 그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인데 거기 아주 인구가 작아요. 뭐 10,000명인가 2만 명 같겠는데 거기 이제 초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나가지고 그 초석 그 어떤 질산염을 품은 그 돌이죠. 새똥이 이제 뭉쳐가지고 그 이제 뭐 비료의 재료가 되고 이러면서 거기가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세계 1위의 그 국민소득 국가였어요. 나우루가.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지금 아주 쪽박찬 나라가 됐는데 자원의 저주죠. 그 아라비아 왕국들도 이 자원의 저주를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석유, 라는 자원, 어떤 가스라는 자원.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탈피하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네옴시티도 짓고 뭐 두바이 같은 데는 엄청난 일단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성공하게 보이잖아요. 두바이가. 근데 이것도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거리에 보이지도 않아요. 원주민들은 아라비아 왕국 다니면. 그래서 저는 그 아라비아 왕국들은 그 가장 어떤 순서로 보면요. 뭐 우리가 인류가 멸종한다고 했을 때 순서로 보면은 가장 첫 번째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살아남을 민족은 누구냐? 그 인도계예요. 인도계 일단 이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 인도계가 그 IIT 기업 미국의 IIT 기업의 그 CEO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 그 인도계예요. 인도계 남자예요.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었던 그 까멜라 해리스인가요? 해리스 대통령, 그 여자 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랑 선거에서 그, 그 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떨어진 그 인도계예요. 또 영국 총리, 리치 수낙인가요? 수낙 총리, 인도계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들은 어떻게든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든 되게 한다. Anyway. 그리고 뭐 웬만하면 그냥 노프라브럼이에요. 노프라브럼. 그 노프라브럼을 좀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그 살아나가는 생존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을 민족은 인도계가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 순위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력이 참 강한데 좀 앞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 아라비아 왕국 쪽에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여기력을 가지게 된 31박 32일 여행을 했어요. 자, 그 여행에서 돌아온 소락수트라, 소락경 박기철입니다. 박기철이었습니다.